예. 근데 저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제 굉장히 부문이 됐으니까 금요일 일이어서 예. 그 이후에 사실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오, 왜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8대0으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각을 가지고 쭉 일련의 일들을 좀 살펴본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뭐 집처럼 살던 곳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퇴임식을 못하고 이제 쫓겨나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원래 지지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속에 그런 일말에 뭐 이렇게 약간 초상 치르는 마음 듯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이나 뭐 어떤 거 처벌이 오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 라는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삼성동 사저에서도 막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하고 들어갔다면 예. 그러면 사실 거기다 대고 검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세게 해라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더 세게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라도 뭔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한 뭐 2, 3일간 있다가 그 뒤에 나와서 해맑게 손을 흔들며 거의 불복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여기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본인을 소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나는 죄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더 나와서 수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물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밝히시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뭔가 토를 달거나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한 악수가 되는 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원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파면된 거기 때문에 경비 경호 빼놓고는 비서진이 전혀 안 붙잖아요. 그렇죠. 뭐 지가 개인적으로 돈 써서 비서를 두더라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브레인이 본인 머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사저에 모였던 친박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은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든지 내지는 나중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내려져서 구치소에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친박 의원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늘리거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뭔가 정치적인 야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 자신의 나중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뭔가 하여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익 공동체고 기회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랑 조금 갈리시네요.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난 자유당원이잖아. 아, 그런가요? 근데 자유당을 욕하시던데? 응? 당일날? 아니,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아, 그래요. 하여간, 박근혜가 이번에 사저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SNS 뜨겁습니다. 뭐, 그냥 진짜, 웃는 낯에 그냥 침을 뱉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상한 편이고요. 그 이상의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SNS 파워 유저 중에서 전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박근혜가 이런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순실이가 밝히겠지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그나저나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분이 KBS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혹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6부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이 6부작이라면 뭐, 리포트 6부작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요, 리포트가 아니고, 뭐,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뉴스 특보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6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합이다. 뭐, 이런 주제하에. 뭐, 헌재의 기각 결정에 이제 승복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짜놓고. 예. 중간에 대담도 했다가 또 중간에 리포트도 돌렸다가 예. 현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시리즈를 쭉 6개로 쭉 이렇게 뉴스 특보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최경영 기자가 이제 써놓은 걸 보면 1부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거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제 나중에 태극기 집회가 막 좀 올라오고 막 하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될 줄 알았겠죠. 네. 근데 말이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친박 단체들은 철석같이 믿었고 박근혜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그 텔레비전으로 본인의 파면이 결정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멘붕이 왔다는 거고요. 철석같이 기각을 믿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사고기에 이게 가능할까? 아니, 뭐, 개인의 사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아니,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보고가 안 됩니까?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믿었던 거는 여태까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껏 발표돼 왔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법원 판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뭐 결정돼서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예. 뭐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A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상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이제 막 공방이 일더라도 예.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찬반 프레임으로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지난 뭐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게 맨 처음에 촛불 집회가 작년 말이었죠. 그때 막 15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막 했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뭐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기도 하고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스멀스멀 피어나온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예전대로 그냥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희망의 목소리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이게 뭔가 일종의 최면같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사람들은 여론이 이렇고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A로 나올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작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왔던 걸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종의 패배주의, 설마 했던 것에 좀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런 거를 꿈꾸면서 기대하고 뭐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예. 그것이 언론사에서 정치부, 그것도 많이 아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달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친박,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뭐 청와대 지금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 이후에 뭐 초상집 분위기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면.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기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로 지금껏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